자, 16장의 마지막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인덱스를 다단계로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단계의 탐색 추리를 저장 효율이 50% 이상, 저장 효율이 좋으면서 밸런스를 잘 이루는 그런 탐색 추리를 만드는 방법, 비추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비추리를 확장한 B 플러스 추리가 실제로 색인을 표현하는데, 색인을 저장하는데 요 B 플러스 추리 구조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B 추리가 아니라 이 B 플러스 추리는 B 추리를 살짝 확장한 겁니다. 자, 어떻게 확장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그 앞에 있는 B 추리의 예제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B 추리의 요 예제에서 보시게 되면 B 추리는 각 인덱스의 엔트리들, 그러니까 어떤 키값과 데이터 포인트, 요것이 이 노드의 이 B 추리의 이 노드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1, 3, 5, 6, 7, 8, 이런 식으로 이제 인덱스 키 값과 인덱스 데이터에 대한 포인터, 여기 이제 인덱스 엔트리들이 노드에 저장이 되어 있으면서 이걸 이제 밸런스를 이룬 추리를 구성하기 위해서 요때 요 키 값을 차일드 노드들을 구분하는 그 구분 기준으로 사용해서 요 왼쪽 서브 추리는 5보다 작은 노드들이 들어있는 노드, 5와 8 사이에 있는 값이 들어있는 노드, 8보다 큰 값이 갖는 노드, 이런 식으로 추리를 분기하는 기준으로도 요 키 값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저장 효율이 50% 이상이면서 리프 노드가 같은 레벨에 나타나니까 밸런스를 잘 이루고 있어서 성능이 좋은데, 이 비추리에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어떤 부분이냐면 요 키 값과 포인트의 인덱스 엔트리들이 이 노드의 값으로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불편하냐면 범위 탐색이 불편합니다. 범위 탐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값 하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과 20 사이에 존재하는 값을 찾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범위 안에 있는 여러 값을 찾는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비추리에서는 예를 들어서 3에서부터 9 사이에 값을 이 추리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자, 3은 5보다도 작으니까 왼쪽 서브 추리로 갈 것이고요. 이 노드에서 3을 찾았습니다. 3보다 큰 값은 어디 있어요? 그 위에 페어런 들어가야 됩니다. 5, 다시 요 차일드로 와야 되죠. 6, 7, 다시 이 페어런 들어가야 되죠. 8, 8보다 더 큰 차일드 9. 이렇게 노드들을 왔다 갔다 이렇게 지금 옮겨 다니죠. 이 노드를 옮겨 다니면 이 노드 하나가 하나의 디스크 블록이니까 디스크 IO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범위 탐색을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없을까라고 해서 이 B 추리를 확장한 것이 B 플러스 추리입니다. 이 B 플러스 추리는 이 인덱스 엔트리들을 리프 노드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서브 추리에 1과 그 데이터 키값, 3과 그 데이터 키값, 5, 6, 7,
8, 9, 3, 1, 3, 5, 6, 7, 8, 9, 12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점은 키값과 데이터 포인트입니다. 데이터에 대한 포인트. 요 짝이 인덱스 엔트리죠. 요 인덱스 엔트리들을 리프 노드의 데이터 값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프 노드의 인덱스 노드를 탐색하는 요 리프 노드를 찾아오기 위한 요 탐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추리가 요 위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덱스에 대한 데이터 포인터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 리프 노드에 다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지 요 리프 노드를 찾아가는 요걸 탐색하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3보다도 작은 것이 여기, 3보다 크고 예를 들어서 7, 그 다음 여기에 9가 되나요? 7, 여기에는 5,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면 이 3에 대한 데이터 포인트는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인터널 노드의 요 노드들은 이 3의 데이터가 어디 있는가 라고 하는 데이터 포인트는 필요 없고 단지 이 리프 노드를 찾아가기 위한 기준 값으로만 요 키 값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 추리는 비추리예요. 비추리의 원리로 만들어지고 요 아래쪽에 전체 인덱스 노드들이 연속적으로 쭉 나타나는 요걸 순차 세트라고 부르는데 요 순차 세트와 요 순차 세트의 리프 노드를 찾아가기 위한 탐색 추리, 비추리를 합쳐서 B 플러스 추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순차 세트들은 연결 리스트로 이 리프 노드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쭉 순차적으로 순차 접근이 가능해서 범위 탐색이 가능하게 이렇게 하고 특정 내 키 값을 찾고 싶다 그럴 때는 이 비추리를 탐색해서 해당되는 리프 노드에서 어떤 데이터에 포인트가 뭐가 있다 이렇게 찾도록 이렇게 확장한 것이 B 플러스 추리입니다. 그래서 이 B 플러스 추리는 특징이 리프 노드의 구조와 인터널 노드의 구조가 노드 구조가 다릅니다. B 추리는 인터널 노드나 리프 노드나 구조가 똑같았는데 B 플러스 추리는 리프 노드의 구조와 인터널 노드의 구조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리프 노드는 키 값과 데이터에 대한 포인트, 키 값과 데이터에 대한 포인트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터널 노드는 키 값과 차일드에 대한 포인트, 키 값과 차일드에 대한 포인트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3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포인트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널 노드의 구조와 리프 노드의 구조가 다른 맨 끝에는 전체 인덱스 노드에 대한 순차 세트들을 가지고 있고 이 노드들을 찾아가기 위한 비추리가 합쳐서 B 플러스 추리 이렇게 확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추리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키 값과 데이터에 대한 포인트는 없고 차일드들에 대한 포인트들로 이렇게 하나의 노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차일드는 다시 또 어떤 차일드에 대한 노드들 이렇게 해서 비추리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프에 가면 뭐가 있냐면
이런 순차 세트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순차 세트 리프 노드의 구조는 얘하고 좀 다릅니다. 얘는 키값과 데이터에 대한 포인트, 키값과 데이터에 대한 포인트들로 이렇게 쭉 이루어져 있고, 이 노드들은 연결 리스트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B 플러스 추리입니다. B 추리는 아까 앞에 가보시게 되면 키값과 데이터에 대한 포인트, 키값과 데이터에 대한 포인트 요 짝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걸 기준으로 차일드에 대한 포인트들이 별도로 있었죠. 근데 B 플러스 추리는 그게 아니고 키값과 데이터 포인트 값과 차일드에 대한 포인트, 키값과 차일드에 대한 포인트 이렇게 쭉 되어서 B 추리를 구성하면서 B 추리 형태의 밸런스 추리를 구성하면서 리프에는 키값과 데이터 포인트가 쭉 모여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 포인트를 안에서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한 노드에 유지해야 되는 정보의 양이 작습니다. 다시 말하면 차지하는 공간이 작습니다. 앞에 가볼까요? 이 부분을 굳이 유지하지 않으니까 더 많은 키값을 이 안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키값을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더 많은 차일드를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똑같은 개수의 키값이라 하더라도 차일드 개수가 더 많으니까 이 만들어지는 추리의 높이가 B 플러스 추리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더 빨리 리프로 쫓아가니까 데이터를 탐색하는 비용이, 시간이 더 적게 걸린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어쨌거나 이제 요게 B 플러스 추리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다단계 인덱스를 구성하는, 단단계 인덱스를 표현하는, 내지는 인덱스를 저장하는 저장 구조, 저장하는 탐색 추리, 그 탐색 추리로 B 추리, 그 B 추리를 확장한 B 플러스 추리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뭐에 대해서 하냐면 다중 키 인덱스입니다. 키가 여러 개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했을 때 인덱스들은 기본 인덱스든지 보조 인덱스든지 다 한 키, 한 개의 열에 대한 인덱스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번에 대한 색인, 나이에 대한 색인, 학과에 대한 색인, 뭐 이런 식으로 색인 하나는 한 열에 대한 기준으로 색인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색인을 이용해서, 학번 색인을 이용해서 학번을 빨리 찾아갈 수 있고, 학년 색인을 이용해서 학년을 빨리 찾아갈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주거지, 죄송합니다. 이걸 빨리 찾아갈 수 있는데, 어떤 조건이 학년이 4학년이면서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을 찾고 싶다, 이런 식으로 검색 조건이 이렇게 여러 개의 조합으로 주어져 있을 경우, 이것을 각각 별개의 인덱스로 이용을 하는 것보다 이걸 한꺼번에 찾아올 수 있는 이 학년과 주거지가 하나의 인덱스로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의 인덱스가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키가 여러 개의 속성, 여러 개의 필드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그것을 키로 하는 인덱스, 이게 다중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어떤 인덱스가 이 인덱스를 구성하는 데 사용되는 속성이 이렇게 여러 개 있는 이런 인덱스를 다중 키 인덱스다, 키가 여러 개인 인덱스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인덱스를 구성하느냐 하면, 이렇게 키가 여러 개가 있으면 요 필드에 어떤 값의 페어가 있겠죠. 요 페어들을 그냥 사전적으로 정리를 했을 때 뭐가 앞에 있느냐, 뭐가 뒤에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순서를 정해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형 형태로 인덱스를 구성한다 그러면 키값과 주소, 키값과 주소 이렇게 쭉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쭉 키를 색인을 구성했죠. 다중 키를 하더라도 키 값이 여러 개인데 이 여러 개를 정렬하는
사전적 순서에 따라서 이 값의 페어들을 쭉 나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키 값이 여러 개인 이런 이제 색인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중 키를 해싱을 이용해서 다중 키에 대한 해싱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키에 대해서 이 키에 대해서 이 키에 대해서 각각 해싱한 값들 요걸 조합해서 하나의 버켓의 주소, 하나의 레코드에 대한 주소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 키에 대해서 해싱을 적용한 한 개의 인덱스를 사용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해서 해싱을 이용한 다중 키 인덱스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드 파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뒤에 있는 내용은 일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빅맵 인덱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덱스에 대해서는 일단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실습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우리가 앞에서 어떤 데이터가 있다, 어떤 테이블 또는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파일에 저장하고 이 파일에 저장할 때 파일의 구조를 뭐로 할 것이냐, 무슨 수로 할 것이냐, 순차 파일로 할 것이냐, 해시 파일로 할 것이냐 하는 걸 이제 정해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색인들을 한 개 또는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모든 데이터를 테이블로 표현한다 하는 거 이제 여러분들 배우셨을 텐데, 이 관계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어떻게 어떤 형태의 파일로 저장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정해줘야 하고, 거기에 색인을 뭐로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해야 되겠죠. 자, 그 실습 시간에 나중에 이 테이블에 대한 이 파일 구조와 색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색인을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create index라고 하고 이 인덱스 이름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필요 없을 때 지울 때 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지울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create index라고 하고 on 한 다음에 테이블 이름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요 테이블이 저장된 이 파일에 인덱스를 만든다. 자, 이 테이블의 파일에 인덱스를 만든다 한 다음에, 여기는 지금 뭐 좀 복잡한 케이스가 함수로 되어 있는 예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속성이 있으면 요 테이블이 저장된 파일에 요 속성의 색인을 만든다. 이렇게 해서 색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실습 시간에 색인을 만드는 걸 이제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색인의 종류와 그 색인을 저장, 표현하는 구조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장의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